해보겠습니다. 순서쌍과 좌표 부분이고요. 이 순서쌍과 좌표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상황의 이해, 그리고 상황의 표현, 그 상황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좌표라고 하는 것이야. 자, 좌표가 뭐예요? 그렇지.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표현해내는 방법을 좌표라고 해.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말하는 좌표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에서의 좌표를 얘기할 수 있다? 수직선에서의 좌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서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큰 수, 양수라고 표현을 했고 0보다 왼쪽에 있는 것은 작은 수, 음수, 0보다 작은 수니까 음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이너스가 붙여진 숫자. 자, 예를 들어 여기 위치는 플러스 3이었어요. 그래서 3 위에 점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 A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게 점 A의 좌표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점 A는요 3의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읽어요. 괄호 안에 위치를 말해주는 거.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1.2였어.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위치에 점 B가 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점 B의 좌표를 말해주세요 라고 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쓰냐면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괄호 안에 좌표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번외로 원점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 원점은 여기잖아.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원점은 대문자 5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야. 그래서 너의 좌표는 괄호 안에 0의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읽는 것이 좌표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용어 정리를 하나 해볼 건데 두 번째 용어 정리는 이제 좌표를 나타내는 평면. 그것을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은 뭐냐면 수직선 두 개가 가로로 이루어져 있는 수직선과 세로로 이루어져 있는 수직선이 서로 교차하여 만든 평면. 요걸 좌표 평면이라고 해요. 그럼 좌표 평면을 뭐라고 다시 표현을 해보냐? 가로로 나타나는 수직선과 세로로 나타나는 수직선. 왜 삐뚤어? 가로로 나타나는 수직선과 왜 이래? 그리고 세로로 나타나는 수직선. 요렇게가 교차되어 있는 것을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도 수직선이고 세로도 수직선이야. 그럼 책에는 좌표 평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수직선이 점 O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반드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좌표 평면입니다. 그런데 이 좌표 평면은 재민아 수직선이니까 선생님이 직선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쪽에 수선을 화살표 표시를 다 했어. 근데 이제 좌표 평면이야 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선 두 개가 교차돼서 수직으로 만나서 만든 평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양쪽에 위아래를 다 써줄 필요는 없고 오른쪽 진행 방향과 위쪽 진행 방향에만 화살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약속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90도로 만난다고 했고 90도로 이미 만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직각 표시를 해줄 필요는 없고요. 교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원점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일반적으로 가로축에 놓여져 있는 숫자의 값들을 우리는 x라고 얘기할 거야. 가로축에 있는 거. 그럼 세로축에 있는 숫자들은 일반적으로 y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가로 수직선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x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세로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우리는 y축이에요 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좌표 평면의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 그것을 좌표 평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X축과 Y축을 동시에 일컫는 말은 좌표축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좌표축 나왔고 원점 표현했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수직선에서의 좌표는 괄호 안에 그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위치를 표현해주는 평면, 좌표 평면으로 데려왔을 때는 점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점의 좌표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점의 좌표는 순서쌍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순서쌍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괄호 안에 넣는 맥락은 똑같아요. 근데 괄호 안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세트가 오는 거야. 근데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세트가 뭐냐면 X축 위에 있는 점과 Y축 위에 있는 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X를 먼저 읽고 그 다음 Y좌표를 읽는 것 이렇게 점을 나타낼 거야. 그럼 예시 상황을 몇 개 한번 드려볼게. 자, 여기는 1부터 2까지 들어있는 요 위치가 점 A였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위치해 있는 점 B를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와 있는 점 C와 그리고 점 O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에 있는 점 D까지 우리가 점의 좌표들을 읽어볼 거예요. 그럼 점의 좌표는 좌표 평면이,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X축, Y축이 교차되어 만들어져 있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읽을 건데, 첫 번째, 점 A의 좌표는 X 읽고 Y 읽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좌표가 아까 너가 뭐라고 했어? 위치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A의 위치는 X축으로 한 칸 가고 Y축으로 2칸 올라가야 돼. 이해돼?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1,2라고 읽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쓰는 애들 되게 많아. 나한테 혼났던 애들 진짜 많아요. 얘 쓰고 얘 쓰는 애들 되게 많아. 아니지.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야 되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가야지만 점 A를 만날 수 있어. 위치를 설명하는 게 좌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가보실게요. 두 번째는 점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제 점 생략할게요. 선생님 점의 좌표를 얘기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얘기합니다. 그럼 B라고 하는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냐면 2,0이라고 읽어.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쓰면 가로축 하나만 있는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로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로축에 있는 Y축까지 가지고서 좌표 평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 쌍이 뭐야? 그지? 두 개가 페어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점 C의 좌표를 얘기해 볼 거예요. C의 좌표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다가 Y축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1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점 D는요? 말해봐, 채민이가. 점 D는 Y축에 있는 점이네? 0, 마이너스 2 이렇게 읽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포인트는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었고 얘는 Y축 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X축 위는 Y가 항상 0이고 왜? X축에는 높이가 없어. 자, Y축 위에 있는 것은 항상 X가 뭐야? X가 0이다. 요거에 좀 집중하면서 문제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 없어요. 순서 쌍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집중하면 돼요. 순서 쌍은 뭐야? X 순서, Y 순서, 그리고 쌍, 페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좌표 평면의 본격적인 위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다시 한번 좌표 평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고 반드시 X축, Y축 표시하시고 X축과 Y축이 교차돼서 만나는 이 지점을 원점 O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이 X축과 Y축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보여요. 맞아요?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네 번째 영역. 그럼 이때 우리가 순서를 정해준 거야. 어떻게 순서를 정해줬냐면 야,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내가 얘를 들여다봤을 때 내 기준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얘부터 첫 번째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른쪽 위에 있는 첫 번째 부분을 우리는 제1 4분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가볼게. 이 제자는 순서를 정해줬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1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라는 뜻이야. 그럼 4분면은 뭐냐면 4개로 분할되어 있는 면 중에서 첫 번째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제자를 붙이면 돼? 안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제를 붙였다는 건 너 순서가 정해졌어 라고 말해준 거기 때문에 제1, 4분면을 다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가냐면 요 방향에서부터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야. 순서가. 그럼 제1 왔어요. 그 다음은 제2, 4분면 요렇게 오는 거야. 그럼 요 다음이 제3, 4분면. 그럼 너 마지막은 제4, 4분면. 요렇게 영역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4분면인지 설명했어요. X축과 Y축이 교차되면서 4개의 영역으로 만들었는데 각각의 순번을 정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채민아, 이때 봐봐. 우리 제1사분면에 있는 요 부분, 선생님 요 부분을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게. 요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는 항상 x는 양수고 y는 양수야. 그러니까 요 점에 있는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 선생님이 a, b라고 해볼게.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그러면 제1사분면에 있는 a, b라고 하는 모든 점들은 a는 양수고 b는 양수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냥 기호로 너는 항상 양수의 좌표를 가져. 이렇게 표현해.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 제2사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로 가볼 건데 제2사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 여기를 또 선생님이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C는 여기가 C 아니야? 그럼 C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지? 그럼 C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죠. 그럼 D는요? 0보다 높은 쪽에 있잖아요. 여기가 D잖아요. D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입니다. 그럼 제2사분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의 형태는 음수와 양수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표시는 내가 너 기억하기 편하라고 쓴 거고 답을 쓸 때는 이런 표시를 해줘야 돼. 양수면 0보다 큰 거고 음수면 0보다 작은 거니까. 자, 그럼 제3, 4분면은 만약에 요 점의 좌표가 EF라고 해보자. 그러면 E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죠. 0보다 왼쪽에 있어요. 2는 음수예요. F는요? 0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음수입니다. 그럼 제3, 4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다 음수야. 그럼 제4, 4분면은? 오, 너무 잘했어. X는 좌표가 양수여야 되고 음수여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너의 형태는 양수, 음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좌표 순서상 다 배운 거야.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 마이너스 1,4는 제 몇 사분면 위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2사분면이라고 쓰면 안 돼. 제 2사분면 위라고 써야 돼. 오케이? 자, 그럼 5,10은 제 몇 사분면 위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 1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채민아. 네가 이거를 좌표 평면에 표시했을 때 이 위치를 알고 있으면 돼. 굳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안 외워도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몇 사분면 위에? 맞아요. 제 3, 4분면 위에 있어요. 하나 좀 더 어렵게 가볼까요? 마이너스 5, 0은? 잠시만요. 1사분면이랑 2사분면이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해? 이럴 때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팁 하나가 더 나오죠. 축 위의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됐슈? 요렇게 포인트를 하나 삼으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쉬워, 어려워요?
아, 그치. 여기서는 솔직히 어려울 게 없지. 네. 지금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도 아닌데. 이제 점의 좌표가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사분면에 속해 있는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 마지막 어려운 거 하나만 추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좌표평면 그려보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재민아, 점 P가 있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원점이었지. 그지? 점 P의 좌표를 선생님이 A, B라고 잡았어요. 그럼 채민아, 얘가 지금 점 P는 제 몇 사분면 위에 있어? 맞아요. 제 1사분면 위에 있어요. 그래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점 P를 나는 무슨 짓을 해볼 거냐면 점 P를 X축 대칭을 해볼 거야. 그 대칭이 뭐냐면 선대칭 도형했던 거 기억나? 그런 것처럼 대칭을 시킬 거다.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건 얘를 이렇게 접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점 P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길이만큼 이동하고 여기에 와야 되는 거 보여? 여기에 와야 되는 거 보여? 그래서 그때 얘의 점의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A는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B가 같은 길이만큼 밑으로 내려왔어. 그럼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B가 돼. 이해됐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 똑같이 나와. 자, 그러면 X축 대칭했으면 그 다음은 무슨 축 대칭 있겠어? 당연하지. Y축 대칭 있겠어. 그럼 너 또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여기 어디지? 얘랑 얘랑 길이 같은 걸 확인하세요. 그러면 Y축에 대칭해서 왔을 때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 B가 되겠네. 하나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이번엔 선대칭이 아니에요. 점대칭. 원점 대칭 해볼 겁니다. 원점은 뭐예요? 0,0 아닙니까? 원점 대칭 해볼게요. 그럼 얘는 여기 올 거 아니야. 그럼 몇 컴마 몇이 될까?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해줄게. 아니지, 너 여기가 어딘데? 너 여기가 어딘데? A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거예요. 그러면 얘들아래. 그럼 예시를 하나 가볼게. 1,4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요것을 X축 대칭해보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4가 된다. 요 점을 Y축 대칭해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 4가 된다. 요것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보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거로. 됐어요? 쉬워,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죠?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지금 뭐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부분, 3번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채민이랑 예시 상황을 들면서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던 거고, 칠판을 한번 지었다가 4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1, 2, 3번은 채민이가 지금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이거 지워도 되지. 지금 예시로 적어놓은 부분들만 지울게. 예시로 적어놓은 부분들만 지우고. 왜 이렇게 더럽게 지우시냐. 자, 봐봐. 4번 보세요. 180페이지고요. 점 A는 A, 2A 플러스 4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의 좌표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순서쌍이잖아. 그럼 A가 X 좌표, 2A 플러스 4가 Y 좌표라는 걸 알아야 돼. 얘가 X 좌표, 얘가 Y 좌표잖아. 그러니까 얘가 X 좌표, 얘가 Y 좌표라고 알아야 돼. 그럼 얘가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요게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채민아,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야? Y가 0이야.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가 0이야. 얘가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2,0 아니야?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얘는 X축 위라고 하는 것은 Y 좌표가 0이다 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럼 여기서 Y 좌표가 누군데? 맞아요. 2A 플러스 4예요. 2A 플러스 4. 그럼 2A 플러스 4가 뭐라고? 0이면 된다고. 그럼 A 나와 안 나와? A 얼마야? 그렇지. 이 얘기야. 됐어? 자, 그럼 B점의 좌표 가볼게요. B점의 좌표는 문제에서 나 여기 왜 이러지? 뭐가 따갑지? 아파. 너무 따가운데? 자, 미안. B점의 좌표는 B-3, B 플러스 1이야, 채민아.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Y축 위에 있대. 야, 그럼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야?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 X가 0이야. 얘는 지금 X 좌표가 0이야. 정확하게는 X가 0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Y가 0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아요. 아, 미안해요. X가 0이다라고, X 좌표가 0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X 좌표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B-3은 0이다. 그럼 여기서 B 나와요? 안 나와요? B 얼마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A 더하기 B 해줘. A 더하기 B는 그럼 얼마야?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쉬워, 어려워? 너무 쉽죠. 그래서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으시고 바로 넘어가서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 5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5번은 많이 틀려, 애들이. 많이 틀려. 5번 봐봐. 세 점이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해. 그럼 세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 평면에 나타내셔야 됩니다. 여기가 x, y, 원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A점의 좌표는 2,2래요. 2,2.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점의 좌표를 표시하는지 알아야 돼. 내가 점선 요렇게. 자, 그 다음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니까 여기가 B점의 좌표야. 맞지? 자, 그 다음 아니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 쏘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맞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C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3, 마이너스 2. 여기 3이었고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점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궁금해? 그럼 삼각형 ABC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자고. A, B, C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아요? A랑 B 연결해야 되고 B랑 C 연결해야 되고 A랑 C 연결하는 거야. 지금 점의 좌표끼리 연결하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궁금하대. 삼각형 기호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쓸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거 알아 몰라? 알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갈 거야. 밑변 여기 아니야? 밑변 여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그렇지! 밑변 5야. 너무 잘했어. 그럼 높이는 채민아. 맞아.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여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가 2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 4인 거 보여 안 보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4가 나왔으니까 그럼 넓이는 얼마입니까? 이거예요. 쉬워 어려워? 너무 쉽죠. 넘어갑니다. 자, 6번의 사분면에 대한 거 점의 좌표 설정해서 이 하나하나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채민이가 해보세요. 이번엔 7번으로 가보실게요. 그럼 이제 여기 지운다. 7번. 점 x 플러스 y, xy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 2사분면 위. 그럼 부호를 보자고. 제 2사분면이면은 x는 마이너스. 얘가 x좌표야. 맞아? y좌표는 플러스. 이게 제 2사분면이야. 왜? 제 2사분면 여기 있잖아. 안 외워도 돼. 사분면 그려서 네가 점의 위치를 체크하면 돼. 근데 대신 중요한 건 순서쌍이라 그랬기 때문에 쉼표, 요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게 x좌표, 뒤에 게 y좌표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다면요. x 더하기 y는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x 곱하기 y는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때 x 부호와 y 부호를 세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세팅해요? 볼게요. x 곱하기 y가 양수란 소리는 x, y가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야. 근데 x랑 y랑 더했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음수랑 음수끼리 더했다는 얘기야. 고로 x도 음수고 y도 음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그랬을 때 마이너스 x, y라고 하는 것은 제 몇 사분면입니까? 그럼 나는 x가 이미 음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당연하지. y는 음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는 그대로 음수야. 그럼 양수, 음수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몇 사분면 위에 있는 형태인가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제 4사분면. 그냥 4사분면이라고 쓰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냥 숫자 4만 쓰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그러면 안 돼.
순서가 결정되어 있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를 다 써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자, 이번엔 8번 가보실게요. 자, 점 6,-2가 있습니다. 이 6,-2라고 하는 점을 X축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하고 싶어. 그럼 말해봐. X축 대칭하는 점의 좌표 말해봐. 점의 좌표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한대. 뭔 소리야? 마이너스 6, 뭔 소리야! X축 대칭이라니까. X축을 접는 선으로 접는 거잖아. 아, 콤마 2. 당연하지. 6,2. 6,2야? 맞아? 이게 1번 정답이야. 자, 2번 가보실게요. 2번은 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점과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점이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Y축 대칭은 Y 좌표가 똑같아. 아, 네. 재민아, 왜냐면 Y축 대칭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으니까 Y 좌표 그대로 B 똑같았잖아. 그럼 Y 좌표가 똑같으니까 나는 첫 번째 관계식이 2-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은 뭐야? Y축 대칭이니까 X부호가 반대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X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어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4가 되잖아. 4가 A 플러스 1이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4였기 때문에 Y축 대칭에서 마이너스 4로 바뀌었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너 이때 B가 얼마야? 이때 A가 얼마야? 그렇죠. 근데 A랑 B를 어떻게 해달래? 더해달래. 따라서 정답은 2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왜 저래? 뭔 일이야? 자, 그럼 이제 그래프와 해석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이거 사실 어려울 게 없어, 채민. 내가 아까 이 문제를 처음 순서상과 좌표 하면서 너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그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그래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주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그러니까 읽으란 얘기야. 그지? 문제를 읽어야지 상황이 이해가 되고 상황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칠판이 깨끗하게 안 지워질까? 지우개가 오늘 이상해. 물기가 좀 있어서 그런가? 자, 해보실게요. 이거는 그림을 하나하나 이제 그려야 되는 건데 대표적인 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해볼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속력, 얘가 시간이야. 그래서 나는 근데 이거 너가 과학을 잘해서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할 거야. 자, 이거 보세요. 그래프 모양을 해석을 해보자. 자, X축, 즉 가로축에 놓여져 있는 건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세로축에 빨리 안 해요? 갔다 오세요. 세로축에 놓여져 있는 것은 속력이에요, 속력. 그러면 나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네.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떠한 지점이 있어. 예를 들어 여기를 1시간이고 여기를 뭐 3시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출발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동안은 속력이 점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운전을 했다 이 말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1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속력이 그대로네? 그럼 속력이 그대로라는 건 무슨 말이야? 등속 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같은 속력으로 계속 간다. 그럼 나는 이제 3시간부터 이제 쭉 여기 간 데까지가 뭐 4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었고 멈췄어요. 멈췄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도착했다는 얘기. 그럼 나는 집에서 출발해서 도착 지점까지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해석할 수 있어? 이런 거야. 쉬워 어려워? 너무 쉽지.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물통이 하나 있었어. 세민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물통에다가 물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물을 집어넣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의 수면의 높이라고 할까? 물의 높이라고 하자. 물의 높이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근데 호스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해. 그럼 나는 그래프로 그린다고 얘기를 했으면 자, 얘는 당연히 물을 담는 시간이 되겠죠. 시간.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땐 가로가 무엇인지 세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워질 때까지는 부피가 넓잖아. 그지?
요 드리의 양이 넓기 때문에 물의 높이는 서서히 올라갈 거예요. 아주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도착을 했잖아. 물의 높이. 어느 한 지점에서 도착을 했을 때 여긴 다시 입구가 좁아져. 그럼 입구가 좁아지면 어떻게 돼? 높이가? 그렇지. 이런 식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석하는 단원이 그래프와 그 해석이라는 단원이에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너무나 쉽죠?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186쪽부터 필수 예제에 대한 부분들 다 얘기한 거야. 정민아, 여기 들어가면 돼. 내가 잠시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잠깐 끊었다가 오늘 진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